올해 보리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해보다 가격마저 떨어져 농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도내 의원들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다짐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전북 출신 의원들의 지원도 기대됩니다. 완주군민의 혜택을 폐지한 전주시 의회의 결정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광 앵커의 휴가로 오늘부터 일주일간 뉴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뉴스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보리 수확이 막바지인데 수확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궂은 날씨 탓에 수확량 감소가 30%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가격마저 갈수록 하락해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농기계가 분주히 오가며 보리와 밀 등 맹류 작물을 수확합니다. 농가들이 이모작에 나서면서 올해 전북 지역 보리 재배 면적은 사상 최대인 16,000여 헥타르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확에 나선 농민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보리의 수확량이 예년보다 30% 정도 떨어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 이하로 수확량이 나오다 보니까 금년에 농가 질라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많이 힘드네요. 이삭이 올라오는 기간에는 비가 적게 와야 하지만 지난 4월 도내 강우량이 평년의 2배가 넘는 171mm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등숙기인 지난달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2도가량 높아 수확기가 일주일 정도 앞당겨졌고 결과적으로 이삭이 잘 여물질 못했습니다. 논에 항상 이렇게 물이 차 있다 보니까 그 뿌리 활력이 떨어진 겁니다. 뿌리 활력이 떨어지니까 알곡적으로 그 양분이 전달되지 않은 현상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격마저 하락세입니다. 생산지에서 보리 가격은 40kg을 기준으로 지난해 이맘때쯤 5만 원이 넘었지만 올해는 4만 원 아래로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사람 없고 기계값 주고 막 이런 거 빼면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니 보리는 이제 내년부터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쌀값 하락으로 신음하는 농촌에서 보리작황 부진의 가격 하락세까지 겹치면서 농심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늘 개원식을 가진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도 사라졌고 전북 출신 상임위원장도 5명이나 돼 현안 추진과 예산 확보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를 시작으로 4년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20대 국회에 속한 전북 정치권은 원구성에서부터 비교적 희망적입니다. 전북 당선인 10명 가운데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상임위 가운데 교육문화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전북 지역의 교육 발전, 또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여기에 지난 무주 장수에서만 사선을 지냈던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읍 출신 김현미 의원이 예결위원장, 고창 출신 홍영표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에 선출되는 등 18개 상임위 가운데 5곳이 전북 출신입니다. 추진 중인 크고 작은 전북 현안은 물론 국가 예산 확보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전북의 현안 해결과 법령 재개정에 노력하고 예산이 기재부에서 심의 중인데 최대로 편성돼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배정도 우려했던 쏠림은 없었습니다. 산업통상위와 국토교통위 2곳에서 도내 의원들이 겹친 건 아쉽지만 국민의당은 의원 7명이 각자 다른 상임위를 맡아 지역이 우선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라북도에 일을 하려면 각 상임위원회에 서로 나누어져서 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다당 체제의 첫 단추를 무난히 꿰는 전북 정치권이 초당적 협치로 지역 발전은 물론 추락한 전북 정치를 복원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도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합니다. 다당 구도 속의 경쟁은 당연한 일이지만
더민주가 일당 독식되나 보이던 구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 8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내 제2당인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하반기 원구성을 예전처럼 독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 7명을 당선시킨 도민들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처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도의회 전체 38석 가운데 5분의 1인 국민의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의회 일정을 전면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요구가 지나치다며 강경파를 중심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이 실어 나간 사람들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며 원구성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은 당의 동료 의원이었는데 당이 다르다고 이렇게 선거법으로 고발하는 것까지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배려를 하냐, 난 그런 의견이 높아가지고.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독점 시대에 구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일당이 수십 년 동안 지금 독점을 해왔는데 지금 오랜만에 3당 체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협치해서 도민들에게 엄한한 모습을 보여주고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다당 구도가 된 전북도의회가 원 구성부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의회 2년 내내 쉽지 않은 의사 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시 의회가 완주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를 없애겠다고 나선 데 대해 전주시 의장은 강한 톤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상임위의 결정 내용에 의회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노인복지관과 화장장 시설에서 완주 군민에게 부여해온 혜택을 없애라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박형규 시의장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박 의장은 해당 상임위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평가한 뒤 다음 주 본회의 의결 때 반대 토론을 통해 부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모든 상생의 물꼬가 막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곧 후세들한테 죄를 짓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시의회에서 통과된 완주 군민에 대한 월드컵 골프장 할인 폐지 조례도 7, 8월 중에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주시의회 일부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어떤 그런 기조를 흐트러지지는 않겠다. 한편 완주군 의회는 전주시가 봉동으로 이전하려는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 그동안 진행해온 협의를 중단할 뜻을 밝혀 조례 폐지로 이어질 경우 파장 확산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항공대대 공사를 위한 진입 시도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이후 전주시가 오는 15일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5일 항공대대 착공을 위한 진입로 개설 공사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에 착공을 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도내에서 첫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5명이 열사병과 열실신 등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여름에는 도내에서 74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3명이 숨졌으며 도 보건당국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낮 시간대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마블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쇠고기 등급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름기 많은 한우가 최고급인 것처럼 오인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유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최한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을 위한 토론회. 마블링이 해로운데도 최고 등급을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시범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최근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맞게 소산업도 변화해야 한다는 그러한 요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기준 개정에 나서 진일보했지만 떡지방은 인정하지 않고 촘촘한 마블링은 인정하겠다는 새 기준안 역시 기존 제도의 재탕과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형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장구하신 끝에 조금 잘못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일본이 그렇게 한다고 꼭 할 필요 없습니다. 사육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료비가 얼마나 절감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 이에 대해 평가원은 근내 지방 이외에 평가 요소를 강화하고 등급 명칭을 비서열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친환경 인증이나 영양성분 표시 등 소비자 정보 제공도 확대하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MBC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한우 마블링의 폐해가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한국은행이 전북본부의 화폐 업무 재개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을 방문한 송화진 도지사에게 지금 당장은 추진이 어렵다며 금융타운 조성 등 여건이 조성될 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인천 강원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를 이달부터 재개했습니다. 진안경찰서는 전북 인삼농협 건물에 일명 떴다방을 차려놓고 관광객 4천여 명을 상대로 홍상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해 20억 원 상당의 판매한 혐의로 강사 권모 씨를 구속하고 대표 이모 씨 등 16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전북 인삼농협이 업체 청사 2층을 내주고 농협 제복을 입도록 용인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조합장 등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달 도내에서 27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접수를 마쳐 피해 접수자는 70명,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전주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 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은 사건 대처 과정에서 학교 측이 절차나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북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북교육감 폭행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오는 16일 민생경제현안회의에서 해결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라기를 앞두고 복분자의 재고난이 심각한 가운데 보혜양조가 415톤의 복분자를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생산분 수요처를 찾지 못해 전라북도는 복분자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 전주사무소는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해 국도와 지방도, 고속도로에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도내 한 사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학협력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도내 한 사립대 교수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해당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횡령 액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 교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도서벽지 학교의 관사 전체를 현장 점검해 관리 상태와 안전장치를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여성 교직원이 혼자 거주하는 관사의 방범창과 잠금 장치 등의 설치와 보수를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후속 절차가 사실상 전북만 남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위원회의 직권면직 결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인사위가 무산된 뒤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이 됐던 시도교육청 대부분의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여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전북만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